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제 청와대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원 산불 재난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수 야당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느냐는 것이어서 이 소식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강원 산불 관련 무슨 가짜뉴스가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오늘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정보대책위 특위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쭉 이제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고성 산불이 발생한 4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문사 사장들과 술을 마시느라 산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지병이 있어서 또는 뭐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짜뉴스들은 주로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생산되고 유포됐다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엄중히 대응하겠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뭐 국회에서도 나왔다면서요? 어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이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NSC 회의에 당시 늦게 참석을 했다라면서 술에 취해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맞장구를 좀 치면서 이전 정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초단위로 알려달라고 뭐 난리를 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원주 의원이라든지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 퍼나르기도 했는데요. 이원주 의원의 경우 문재인 5시간 의혹 제기는 박근혜 7시간에 비하면은 뭐 양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비교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문제의 발단은 세월호 참사에 이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진상규명 차원에서 찾기 위해서 대통령의 당시 이제 일정을 알려달라 국회가 이렇게 요구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혹이 증폭이 된 거고요.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과 시간에도 본관에 나오지 않고 주로 이제 관저에서 비선 실세 및 문고리 권력들하고 업무를 챙겨왔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산불 진압 자체가 뭐 비교적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당일에 이제 마지막 공개 일정이었던 신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을 해서 오후 6시 40분 이후에 현장에서 퇴장을 해서 관저로 복귀한 상황이 지금 기자들 취재로 또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으로 봐도 뭐 5시간도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런 무리수를 보수야당이 두는 이유가 뭘까요? 해석을 해보면은 뭐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좀 가짜뉴스라든지 좀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면서 앞으로 있을 뭐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국면에서 정권과 좀 대립 관계에 있는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이 점을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전 정권에서 좀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정권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제 이것도 대표적인데 요즘 보수 언론에 또 이런 주장들이 종종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행태들은 좀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청와대가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밝히면 깔끔히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또 후보 시절에 일본의 이제 총리 관저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밝히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높았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아무래도 현실적 문제 때문인지 이런 것이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뭐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번 일을 또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기회로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시사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7년 만에 두 번째 판단입니다. 낙태죄 헌재 판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이제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한 형법 269조 1항하고 27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 이거죠. 그렇죠. 낙태죄가 합헌이다라고 보는 쪽은 태아를 생명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하는 인공 임신 중절이 무분별하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반면 위헌이다라고 보는 쪽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 처벌 조항이 태아 및 인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미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7년 만에 두 번째 판단이라는 얘기는 7년 전에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결과가 어땠었죠?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관이 9명 중 6명이 이제 위헌이라고 해야 위헌 결정이 나는 건데 2012년 8월 달에는 4대 4였기 때문에 합헌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예. 당시 헌법재판소는 뭐 태아가 모체와 별개 생명체로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다음에 신체 질환 등에 불가피한 경우에 24주 내의 낙태는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뭐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바 있습니다. 그 7년 사이에 여론은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난 7년간 꾸준히 사회적 논쟁이 이어져 오면서 또 일반인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인데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나 또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을 해보면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또 최근 들어서 여성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관심의 목소리들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이것도 역시 평가를 해야 될 지점입니다. 외국의 사례도 대략 비슷하죠? 최소한 비범죄화로 가는 추세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해온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원래는 임신 중절을 한 여성에 대해서 최장 14년형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해 5월 달에 낙태죄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8조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35년 만에 폐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 임신 12주 내의 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두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유엔 여성차별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지난해 임신 중절의 비범죄화와 이 의료 접근권 보장 등을 또 촉구한 바 있기도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 내의 분위기도 좀 바뀌었겠죠? 그런 것이죠. 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도요. 지난해 9월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임신 초기에 이제 사회 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 중절은 허용하도록 입법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지난해 9월과 10월에 새로 합류한 이은혜 이영진 재판관의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낙태 허용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청문회에 출석한 헌법재판관 후보들도 유사한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일 위헌 결정 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다 이겁니까? 일단 합헌 결정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거다, 이런 시각이 이제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이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이 되지만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면 이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또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이제 되겠죠. 물론 이제 단순 위헌이나 한정 위헌 등의 다른 결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이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